참 세월이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73, 칠순 고개를 넘어 7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한 칸에 욕실 겸 주방이 붙어 있는 좁디 좁은 공간이지만 이게 제 전부예요. 남편이 폐암으로 떠나고 나서 저는 이곳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벽지도 누렇게 변색되고 천장 구석엔 곰팡이도 피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안식처가 됐어요. 여기서 지내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아이들 키우던 시절도 떠오르곤 해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아요.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요.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어요. 전화라도 한 통 오면 좋겠다 싶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빚이 좀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실직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전업주부고 손주 둘은 아직 학생이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엄마한테 연락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손주들 학원비라도 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매달 50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에요. 하지만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손주들 학원비 내줄게. 너희 빚 갚는 데 전념해. 아들이 울먹이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제 생활이 바뀌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났어요. 힘들 때도 있었죠. 그래도 손주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언젠가 손주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게 보람 있었다고 느낄 수 있겠죠. 가끔 손주들이 전화해요. 할머니, 학원 다녀왔어요. 오늘은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져요. 세월이 흘러도 힘든 건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면도 맛있게 먹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는 것도 견딜만 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할머니, 월세가 밀렸어요. 언제 내실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겨우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날부터 집주인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이 할머니,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셔야 해요. 더 이상 봐드릴 수가 없어요. 집주인의 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싶었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한숨 소리가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손주들 학원비 내준 게 잘못이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겨우 먹고 살아요. 애들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 알았다. 겨우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자책도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나 좀 도와줘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집주인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까지예요. 정 안 되면 짐 싸세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짐을 싸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죠. 마지막 희망은 딸이었어요. 딸아이는 항상 착하고 다정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엄마인데.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시댁에서 큰일 났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간병해야 해요. 엄마 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한 명도 나를 돌봐줄 수 없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 일이나 잘 해결해라. 겨우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게 헛된 것만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집주인은 계속 독촉하고 자식들은 외면하고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 문득 동네 노인정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가끔 들르곤 했는데 요즘엔 발길을 끊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노인정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 정자 할머니. 오랜만이네. 왜 이렇게 안 나와? 친구들이 반갑게 물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 좀 도와줘. 정말 막막해. 흐느끼면서 제 처지를 이야기했어요. 집세도 못 내고 자식들도 외면하는 제 상황을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주었어요. 이 할머니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마. 요즘엔 복지관에서 이런 경우 많이 도와준다더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친구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복지관이란 곳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죠. 맞아.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이런저런 도움 많이 준다더라고. 한번 가봐. 내 처지 얘기하면 뭐라도 방법을 찾아줄 거야.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찾은 노인정이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복지관에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은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강하니까.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복지관에 가는 길 마음이 떨렸어요. 평생 남의 도움 받아본 적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러려니 부끄럽기도 했죠.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복지관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맞아주더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조심스레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월세도 못 내고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라고요. 담당자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곧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 자녀분들의 재산 조사도 필요해요.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식들에게 또 연락해야 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자식들 반응을 보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해보는 수밖에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죠. 결국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했어요. 어머니, 저희 재산까지 조사당하게 만들 순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들의 격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었죠. 아들아, 엄마가 정말 어려운 처지라.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알았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딸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남편이 절대 허락 안 할 거예요. 제발 그만두세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굴욕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복지관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집주인에게는 또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식 키우며 고생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 좀 도와줘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자식들에게 거절당하고 나니 정말 막막해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신없이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다 보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더라고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강물을 내려다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당신, 우리 애들 잘 키워야 해.
죽기 전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고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TV를 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들어오는 뉴스 소리가 있었어요. 정부가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가 쫑긋 섰어요. 혹시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지관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이 프로그램은 자녀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담당자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꼭 되기만 해라. 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수화기를 들고 담당자의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죠.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계속 이 말만 반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가진 건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깨끗한 방, 따뜻한 온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여보, 잘 견뎌냈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햇살이 방 안가득했어요. 창밖 풍경도 달라졌고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그들이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했죠. 이제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옆집 할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지나니 이웃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게 됐어요. 알고 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자식 걱정에 한숨 쉬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텃밭 좀 가꿔볼까요? 그 말에 솔깃해져서 같이 시작했죠.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조그맣게 시작한 텃밭이 점점 커져갔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 할머니, 우리 오늘 상추 쌈 싸 먹어요. 이렇게 말하며 이웃들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했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가끔씩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곤 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할머니, 우리 내일 같이 국수 만들어 먹어요. 옆집 할머니의 초대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자식들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큰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신경했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쁨, 분노, 서운함,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야 뭐. 이렇게 살아. 겨우 이 말만 나왔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힘들어하실 때 외면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움도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손주들 사진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언제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사진 속 손주들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커다란 눈, 빨간 볼.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죠. 그래. 시간 되면 한번 갈게. 겨우 이 말을 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며 여보, 잘했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오늘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느새 3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줘요. 처음엔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베란다 가득 꽃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예전엔 그 소리가 그저 시끄럽게만 들렸는데 이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을 느껴요.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수화기를 들었더니 손주의 목소리예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내 시간,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는 게 참 행복해요. 이제는 매일 감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네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